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북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팽성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북부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팽성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 평택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5기 2023년 2026년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삼성전자 DS 부분 사회복지기관 친환경 차량 지원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무상 사용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복지국소 간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8건, 보고 5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18호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조문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 표기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 2항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 기준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삭제하고 안 제9조 1항에서는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위원회 위촉 대상을 현재 기관 조직 실태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9-112호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113호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114호 팽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 보장, 재가 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현재 민간 위탁 중에 있는 3개의 복지관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평택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택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위탁체 결정 방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출자 출연 기관을 포함한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위탁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세계의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 위탁계약 체계를 위해 민간 위탁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15호 북부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116호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117호 팽성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장애인 복지관 팽성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고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7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34조와 평택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3개 민간법인에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주거보호센터를 포함한 시설물의 안전유지 관리와 이용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서비스 제공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탁 계획 중에 있으며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적격 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안정적 위탁 계약 체계를 위해 서부 장애인 주거보호센터는 위탁 기간이 2022년 11월 9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3년 2월 7일까지 연장하였고 북부 장애인 복지관 및 팽성 장애인 주거보호센터는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20호 경기평택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기평택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무형 위탁으로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45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1항에 근거하여 공개 모집을 통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21호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는 공동주택 내 유휴 공간을 무상 임대 후 리모델링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인력은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으로 총 3명이며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모두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등 돌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건입니다. 먼저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개년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으로 2023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은 10개의 추진 전략, 12개 중점 추진 사업, 66개 세부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세부 사업의 총 예산은 367억 원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DS 부문 사회복지기관 친환경 차량 지원 사업 업무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건은 삼성전자 DS 부분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기관 친환경 차량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명한 기부문화 정책을 위하여 평택시와 삼성전자 DS 부문,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의 3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협약 이후 약 5년간 평택시 사회복지기관에 전기차 4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협약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분간 무상사용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22년 4월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분간 무상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건의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1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회복지관 무상사용 협약을 건의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합정 불악의 분간 사용을 위해 2022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회복지관 분간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정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은 소사벌 가내마을 5단지 내이며 불악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은 고독 A-2블록 고독 LH35단지 내 사회복지관으로 무상사용기간은 20년입니다. 제233회 정례회에서 업무 협약 안건에 대한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본 예산에 분간 리모델링비와 비품 구입비 등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 상반기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건은 중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평택시는 올해 1월 14일 한국전력공사 SKT와 협약을 체결 후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통신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읍면동 복지 담당에게 통보하고 이급정하게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가구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신속하게 대처하였으며 현재까지 156가구의 안부 살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건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확대 등 규모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에 의거 시의회에 이를 보고하고 고시하려고 합니다. 규약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4조에서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고 제112조에서는 사무국 정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3조 및 제17조는 사무국 회계처리 지침 삽입 및 사무국 조직, 정원, 급여 등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8조는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소관 조례안, 민간위탁동의안과 보고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남부노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북부노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팽성노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부노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북부노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팽성노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북부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팽성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0항 북부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서부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팽성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 평택 아동 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 평택 아동 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지역사회 보장계획 연차별 시행 계획은 이게 법정으로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5년 단위로? 예, 4년 단위로 계획 4년마다. 예, 예. 그리고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16개 추진 전략의 42개 사업. 또 발전 전략의 4개 추진 전략의 24개 사업이죠? 과업이라고 그럽니까? 사업이라고 그럽니까? 그 10개 추진 전략이 있는데요. 사업 전략이 42개, 발전 전략이 24개에서 총 66개 사업이 있습니다. 4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도 매년 이 상황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예, 4년 단위 기본 계획을 세우고 매 1년마다 변경 계획을 변경될 수 있는 세웁니다. 예. 거고. 이제 모든 법정 계획이라도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매년 적정하게 우리 평택시 수혜 받으시는 분들의 상황에 맞게 고정되지 않은 변동되는 그 계획으로 해서 이분들께 꼭 이 서비스 질이 사회복지는 서비스 질 아니겠습니까? 질이 항상 높아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삼성전자 DS 부분 사회복지기관 친환경 차량 지원 사업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 우리 사회복지센터의 전기 차량 지원 사업에 관한 건입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5년간 총 14억 원, 예, 전기차 5년간 40대 해서 40대에서 예, 예. 1년에 8대, 22년부터 26년까지네요. 올해 8대 지원은 된 겁니까? 현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공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절차 밟고 있고, 네. 그 올해는 그러면 이건 1년에 8대인데 올해는 아직 지원받은 거는 현재 없네요. 지금 공모 중이고. 공모 중이고 올해만 6대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3,500만 원, 국비 10위는 제외된 금액이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가도 지원이 되네요. 내용을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업무 협약이 10월 25일 날 된 건이네요. 한 달이 아직 채 안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삼성전자 DS부문 사회복지기관 친환경 차량 지원 사업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종합사회복지관 분간 무상 사용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우 의원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분간무상 사용 협약이라고 했는데 그 분간이라는 말 뜻 그대로 그냥 우리가 분간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분간에 있는데 분간을 무상 사용 협약을 한다는 내용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불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 분간을 무상 협약을 한다는 거죠? 고덕에 있는 LH 아파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00% 무상 임대 무상으로 하는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직원들은 우리 여기 재단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복지관, 불합복지관 거기서 나가서 파견을 나가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추가로 운영비를 인건비 3명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운영비랑
그런 것도 이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비용 추계 정도가 한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 합정하고 불합 분간에 대해서 8억 4,3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아, 두 군데 합쳐서? 네. 지금 우리 몇 건이죠? 우리 무상 사용 협약하는 게 두 건인가요? 두 건이고요. 네. 그 중에는 이제 리모델링비 3억 5천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아, 8억 얼마에서 3억 얼마가 리모델링. 네. 네. 그럼 이게 매년 그러면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거는 매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얼마 정도 지원이 나간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인건비를 일개소당 3명을 계산을 하고 있고 운영비랑 해서 이제 인건비는 3억 5천, 운영비는 8,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합정이나 불악이나 우리가 이용 현황이 한 분간해서 본관하고 분간하 지금 본관한 몇 명 정도 이용자 수혜자를 좀 받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뭐 본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합정 같은 경우는 그 무료 경로 식당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제 뭐 300명 일일 이용자가 300명 이상이 되고요. 불악 같은 경우는 이제 경로 식당이 없기 때문에 한 200명 내외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관은 몇 명 기준으로 좀 이렇게 대충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분관을 설치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더더군다나 영구 임대 아파트에는 이런 복지관을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련법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관을 이제 설치를 하는 게 되겠고요. 지금 합정이 하게 되는 가내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세대가 이제 600세대 정도 되고 고덕 같은 경우는 이제 55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용자는 뭐 양 시설이 한 100여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다 준비는 됐는데 아직 인테리어는 못했겠죠? 저희가 처음 올해 내년 예산을 처음에 세우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왕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빠르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용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제 233회 정례회 때 보고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토지주택공사하고 업무 그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해당 연도 예산 미반영으로 개관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되면서 이거를 기다리시던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을 텐데 연기가 된 정확한 사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예산상 시의 예산 형평상 저희가 이제 이 리모델링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은 2023년도 개선 방안에 이제 올라온 거 보니까 적극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문서상으로만 이런 건지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 그 하게 되면 이제 언제 개관 예정을 잡고 계신 거죠? 내년 상반기 중에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3억 5천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두 군데. 그러면 공사가 굉장히 크다는 건데 이게 개관 일정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제 17항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무상사용 협약 추진사항 보고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는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계속 이제 필요가 이야기됐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1인 가구 해가지고 체결 후 추진 상황을 보면 4월에서 6월까지는 무료 지원이고 7월부터 12월은 유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평택시에 1인 가구가 등록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인 가구 전체를 나이에 상관없이 전체를 따진다고 하면 한 17만 가구 이상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 사업 대상으로 했던 그 중장년, 그러니까 40세부터 64세까지 1인 가구는 4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4만 8천 명 중에서 우선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1인 가구 대상이 아니고 1인 가구 중에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200명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죠? 시범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그 7월부터는 유료 서비스로 돌아가는 겁니까? 유료 서비스라는 거는 저희가 그 대상자들한테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한전이랑 SKT랑 협약했을 때는 3개월은 거기서 서비스 비용을 안 받기로 한 거고 7월 이후부터는 서비스 비용을 저희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상대방에서 3개월은 한국전력공사하고 SKT에서 3개월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그 시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으로 지급을 하니까 받으시는 분들은 전체가 다 그냥 무료 지원이 되는 거네요. 더 늘릴 계획도 있으십니까?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만 저희가 목표를 200명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156명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통신사가 SKT로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SKT의 가입자든지 아니면 한전 같은 경우는 그 전기요금 고지가 이렇게 별도로 나오는 가구 있잖아요. 보통 이런 분들은 이제 세입자로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여러 가구가 통합으로 나와서 나눠 갖는 뭐 이런 형태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고지가 전기요금 고지가 별도로 되는 가구에 대해서만 요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 대상자를 많이 확대하고 싶어도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이거 이제 지금 한국전력공사도 그렇고 SKT도 그렇지만 또 그 다른 또 기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 서비스 단체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하면 조금 더 그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정보에 굉장히 느립니다. 정보에 느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적극 반영을 하셔가지고 읍면동에 홍보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또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뭐 3개월이라도 상대방이 지출을 할 수 있게끔 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200명이 아니고 뭐 400명, 600명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홍보에 조금 치중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은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 의원입니다. 그냥 단단히 궁금한 게 좀 몇 가지 있어서 우리 그 3,300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라고 하면 이게 우리 통신 요금인가요?
통신 이분들이 사용하는 통신 요금이 아니고 저희가 서비스. 예. 그럼 우리 수도가스에 대한 부분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이거는 통신사에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3,300원은? 네, 저희가 그 한전하고 SKT에다가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전하고 한전에서는 어떤 데이터망을 가지고 그 전력 사용량하고 통신 데이터 사용량이 평상시와 다르게 변동이 생기면은 그 그걸 데이터를 추출해 받는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읍면동 담당자에다 알려주면은 이제 찾아가서 확인해보는 그런 시스템이고 아마 그 비용은 두 회사에서 협약에 의해서 배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300원에 그 데이터를 모집하는데 3,300원이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비싼 것 같아서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요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가 분명히 그분들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데이터를 주는 거를 갖다가 3,300원씩 이용료를 주는 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따질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SK 말고 타 통신사도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계속해서 뭐 문의를 해보고 협약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죠? 당초 1월달에 했을 때는 그 LG하고 KT에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는 걸 확인이 됐는데 필요하시다면 계속 확인해서 또 범위를 높여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고독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강당의 사각지대나 이거보다 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해당도 잘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케어를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이왕 우리가 이런 1인 가구 안부 살피는 서비스 협약을 하기로 했으면 이건 우리 사회적으로 좀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고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해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한전에는 그 1인 가구로 인해서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유 예산 산 근처를 보니까 200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156명이 현재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문제 있는 걸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원을 계획을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셔서 이분들이 빠짐없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저도 몇 년 전에 아는 분이 3일 만에 발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현장에서 잘 발굴을 해서 이분들이 뭐 계량기가 없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명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홍보하고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같은 기관들을 통해서도 접수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협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게 안부 살피고 예방 차원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걸로 예방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저기 뭐 이제 그 전력 사용이나 이제 전화 데이터 사용이 평상시대로 쭉 가다가 갑자기 이제 사용이 중단되잖아요. 그런 변화를 감지해서 이제 통보하는 서비스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고독사를 늦게 발견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저 실적을 보면 두 분 정도는 빨리 좀 발견해서 조치를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죽음으로 이르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그 통보가 되면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응 응급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데이터 사용료나 전기 사용료를 어떻게 응급 상황은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보완할 점이 있는데 뭐 지금 서비스 이용료 7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시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약간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응급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협약서 내용대로 해서 협약서에 좀 보완이 돼서 응급 상황까지 조치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니세프 하면 어린이 그 후원 단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세계적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게 협의회가 별도로 또 구성이 돼 있죠. 지방정부 협의회 지방정부 협의회가 예, 100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 거고 이게 인증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평택시는 그 인증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인증이 단계별로 있는 건지? 지난해 예. 12월 28일 날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12월 올 10, 지난해 12월 28일 날. 작년 12월 28일. 예예. 그 경기도에서 10번째고 전국적으로 67번째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 연관돼서 이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의 규모나 또 서비스 질에 따라서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공모라든지 어떤 예산에 좀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이 인증을 받으면 이걸로 뭐 예산을 지원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아동 친화 도시 로 인증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홍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4년 동안 인증이 유지되고 그다음에 이제 4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인증을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인증을 떠나서 아동 복지를 위해서 저희 시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고 그리고 아동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을 위한 뭐 제도고 아이들이 또 안전하고 또 친화적으로 또 이런 도시로서 위상을 또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동이라고 하면 지금 12세까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12세까지인가요? 18세까지입니다. 18세까지입니까? 네. 만 18세. 그리고 연 500만 원씩 지방 협의회에 500만 원씩 납부하는 금액이 있네요. 회비가 연 500만 원입니다. 연 500만 원. 네. 우리 관련 부서에서 많은 애를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평택시에서 어떤 것들을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대해서 10가지 항목을 이제 유니세프가 이제 요구하는 게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저희가 그 맞춰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그 이제 유니세프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한 사항이고요. 제가 제일 먼저는 이제 저희 아동 친화팀이 생겼습니다. 이 아동 친화 도시 이걸 추진을 위해서, 인증 추진을 위해서 이제 부서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아동 친화적인 이제 법 체계가 저희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저희는 아동 권리 옴부즈 퍼슨도 이제 옹호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성을 해서 저희가 10가지 구성 요소를 완비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 체계 마련을 하신 것 중에 조금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나요? 어떤 것들이 이거를 인증을 하기 위해서 법 체계가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네. 예, 저희가 아동 친화 도시 그 조례를 저희 위원님들, 저희가 발의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거를 네네. 먼저 그 상정했었던 부분이죠?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니세프 하면 보통 이제 저희들이 그 NGO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선 평택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 인구가 소멸하는 지구가 아니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우선 선정이 된 거에 있어서 젊은 엄마들은 많은 관심을 가질 거예요. 인구 유입에도 또 보이지 않게 또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그 추진을 하고 10번째 경기도에서 선정이 된 것만큼 잘 진행이 돼서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고 소외되지 않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걸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비지정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원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숙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기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김순희 의원 등 4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2 제1항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사자에게 수당을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김순희 의원 등 4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1항 중 둘 수 있으며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를 현행대로 둘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안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된 의사일정 제8항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팽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된 의사일정 제9항 팽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북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된 의사일정 제10항 북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된 의사일정 제12항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평택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8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깊이 있는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